제가 토론할게요. 네. 자, 지금 국힘에서는 계속 권한대행도 지명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볼까요? 전두환 내란, 노태우 내란, 윤석열 내란, 그리고 또 보니까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2번 연속 탄핵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권을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정권을 잡더라도 저 당에서 배출하는 대통령은 내란과 탄핵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깔아놓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헌법 해석입니까? 내란의 공범들 아니고선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님? 내란 인정했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네, 결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에 그 내란 죄를 말씀하시는 내란 행위가 인정됐죠. 그 결정문 취지에 보면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자, 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왔어요, 한덕수 총리가. 맞죠? 예. 예. 그런데 4월 4일 날 파면되니까 곧바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버립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임명권 가지고 장난치면서 재판에 개입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2명을 자기가 임명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장님, 네. 윤석열 구속 안 시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구속 안 시켜요? 지금 우리 수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란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재판 개입했던 한덕수, 내란 계속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 구속 안 시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수사 중입니다.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완기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고발 진정 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 수사 대상인 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사 대상이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물론 지명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다만 저희가 지금 부칙을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법을 발의했을 때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지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지금 현재 지명되고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것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야 그냥 법을 그냥. 네, 수고하셨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예. 자, 조용히 좀 하시고요. 헌재 사무처장님. 예. 이게 헌재 결정문 114페이지 예. 연결문인데요. 이거 안 읽어보셨습니까? 읽은 봤습니다. 읽어보셨죠? 예. 근데 왜 답변을 그렇게 부정확하게 하십니까? 그 윤석열 측에서 제기했던 내란죄 처리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규정을 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 내용을 추가 변경하는 게 아니고 적용하는 법을 달리할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 절차상 그렇게 헌법에 포섭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판결문에도 계속 내란죄라든가 개헌법 이런 게 나옵니다. 헌법에 포섭해서 했고, 그래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도 단죄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이 결정문에 다 나와 있는 것을 헌재 사무처장께서 읽어보셨다면서 그렇게 부정확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헌재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고 읽어보는 척 하지 마시고 읽었어도 건성건성 읽었으면 헌재 판결의 취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토론하실 분? 아까 누구 했죠? 이쪽인가요, 이제? 예. 박범계. 아, 김용민 의원 했구나. 그러면 박은정 의원님 하세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멈춤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 윤석열이라는 내란 숙의 내란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헌법재판소법의 입법이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당시 재판관이 정족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했던 한덕수, 최상목 등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에 대해서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정말 초유의 반헌법적인 헌법 파괴적인 상황을 우리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 가치가 살아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서 그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 기간 중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학자회의 등등 모든 지금 헌법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을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기 대선까지 이르기까지 정식 대통령이 지명하기까지 그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또다시 멈출 것인가, 그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블랙아웃, 멈춤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한덕수 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전쟁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대통령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도 선포할 수 없고 전쟁 선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헌법재판관 지명이 유효하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또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도 본인이 행사할 수 있다면 그런 불행한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나와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었고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헌재 판결을 다 승복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저는 이 헌재 판결문 114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을 다들 정독하기를 권합니다. 지금 박은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나와 계시는 기관장들께서 답변을 판결문을 안 읽어보셨는지 읽어도 무시하시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판결문대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이승만 정권 때부터 발췌개헌부터
유신 헌법 독재, 전두환 비상계엄, 군사반란 이런 것이 다 기술이 돼 있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은 국회 해상권도 없애버렸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대비해 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 역사를 다 기술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재 이 판결문이 우리가 22분 요지만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이걸 읽어보면 이번에 8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역사성과 헌법,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고 판결문을 작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은 모든 국가기관과 모든 국민에게 저는 모범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히 우리 현재 사무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할 때 참조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헌법재판관 사무처장님,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고 지난 31일 법사위에서 심하게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촉구했던 너무 심했던 말씀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훌륭한 8대의 결론을 내리실 것으로 알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우리 국민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축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산불의 잔불이 다 꺼진 걸로 알았는데 내란의 잔내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윤석열이 파면됐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각과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골밖의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다 압니다. 집사 변호사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 최완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능멸을 그렇게 시키느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전 국민이 경악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장 한덕수 대행은 취소해야 됩니다.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윤석열 권한 대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정치적 꼼수를 가지고 이러한 못된 임명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히 우리 민주당도 오야당도 국민의 역풍을 두려워해서 상당히 정치적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국 차원에서 한덕수 대행을 저는 탄핵시켜서 설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업무 중지를 시키지 않으면은 이 알박기 인사가 계속됨으로써 나라가 망한다. 구국 차원에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을 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 오늘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것은 위헌이다. 취소해라.
윤석열 대행으로 그의 수조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하고 일거의 나라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포로로 돌아갔습니다. 나라가 더 망해요. 나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묻습니다. 나도 단결 보유나 집사 변호사나 안가 현혹이나 지금까지 빠져나왔죠. 만약 당신이 헌법재판 당신이 헌법재판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때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이 되겠냐. 그래서 저는 용기 있게 후보 차원에 나는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 하는 말씀을 의의가 있어요.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적인 길을 닫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은 본인이 친구 화면된 윤석열을 돕는 일을 안 하는 일이 수용하지 않고 사퇴해 주는 거예요. 네, 정리하시죠. 6년간 헌법재판관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를 망치지 말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 것은 사퇴예요.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8대 0으로 파면됐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쟁점 모두 다 인용돼서 40대 0으로 파면됐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현재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요. 현재 대통령은 없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현재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은 아파서 그만뒀습니까? 아니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해서 파면된 상태입니까? 지금 판례 심판 결정이 인용이 돼서 지금 직위에서 이제 물러난 상태입니다. 예, 파면된 상태죠. 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또 헌법 위에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법률을 위반하려고 하고, 그리고 군인을 동원하고, 총을 동원하고, 헬기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선관위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리고 정치인을 체포하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있지만 법관을 체포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인용돼서 대통령은 파면된 겁니다. 이런 대통령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현재 대통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는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국민들께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도 황교안 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이런 일을 해요? 우리가 봐왔던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일 뿐, 현상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 대행일 뿐인데, 그러면 틀림없이 이것은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안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불비했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관이 그만두면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기니까 다음 후임이 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돼요. 파면된 다음에. 그런데 혹시나 할 수도 있어서 확실하게 혹시나 할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으니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묻습니다. 다른 나라는 헌법재판관이 그만두면 후임이 직무를 수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 그리고 다른 나라는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다음에 그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을 임명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첫 주시겠어요? 번째 질문. 헌법재판관이 임무를 이것만 그럼 답변하세요. 네. 헌법재판관이 임무가 끝났습니다. 퇴임을 합니다. 예. 그런데 다음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럼 그 사이 헌법재판관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때 있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지만 다음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을 가진 나라와 법률 규정을 가진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